혹시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갑자기 어떤 단어가 혀끝까지 맴돌다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아 말을 멈춘 경험 아마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현상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거나 뇌세포가 약해져서가 아니라 뇌로 향하는 특정 부위의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단 5분 손으로 가볍게 눌러주는 것만으로 기억력과 언어 능력을 되찾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67세의 뇌과학 박사 김진석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오직 뇌의 기억력에 관해 연구해왔습니다. 왜 이렇게 집착했냐고요? 그 이유는 25년 전 저희 어머니가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셨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평범한 오후 함께 차를 마시던 자리에서 어머니는 저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누구냐? 그 순간 의사로서의 이성은 무너지고 아들로서의 가슴이 먼저 찢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점점 단어를 잊으셨고 제게 보내던 따뜻한 눈빛도 낯설게 변해갔습니다. 저는 그때 다짐했습니다. 단지 제 어머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억이 사라지는 진짜 이유를 끝까지 파헤치겠다고요. 그렇게 연구를 이어가던 중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밝혀냈습니다. 기억력 저하는 뇌세포가 죽어서가 아니라 뇌로 가는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아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혈류를 조절하는 아주 핵심적인 부위가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부위가 어디인지 어떻게 자극하면 되는지를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 당신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삶의 희망을 손끝에서 되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기억력은 분명 되돌릴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 점점 흐릿해지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요. 다 그렇잖아요.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저는 오히려 그 말이 우리 자신에게 너무 무심하고 무책임하게 들렸습니다. 정말 나이가 들면 모두가 기억을 잃어야만 할까요? 그건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요? 저는 30년에 걸쳐 수많은 환자들과 마주하면서 점점 더 분명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진짜 이유는 나이가 아니라 피가 머리까지 제대로 흐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뇌는 매 순간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필요한 정보를 꺼내 쓰는 복잡한 작업을 끊임없이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활동에는 반드시 필요한 연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 나르는 혈액, 즉 혈류입니다. 머리까지 피가 올라가지 않으면 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뇌세포가 멀쩡하더라도 퍼즐을 풀고 책을 읽고 심지어 고스톱을 열심히 쳐도 혈류가 닿지 않으면 뇌는 제대로 깨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 몸 이곳저곳이 굳고 뻣뻣해지면서 혈류의 흐름 자체가 막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어느 한 부위가 굳게 되면 그 좁아진 통로 때문에 뇌로 향하는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익숙했던 이름이 떠오르지 않고 대화 도중 말문이 막히며 집중력도 흐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제 어머니를 통해 직접 목격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력 저하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이 멈춘 혈류에서 비롯된 명확한 문제였던 겁니다. 흐름이 끊기면 기억도 사라진다는 사실, 이 단순한 원리를 알게 된 순간부터 기억력 회복은 더 이상 막연한 바람이 아니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 중요한 지점, 피가 뇌로 흘러 들어가는 관문을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그 관문은 의외로도 귀 뒤편, 바로 목덜미 아래에 위치한 아주 작고 섬세한 부위, 풍지혈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이 작은 지점이 우리 뇌로 향하는 혈류의 교차로이자 산소와 영양분이 통과하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뇌는 상상보다 훨씬 정밀하고 민감한 기관입니다. 단 1분이라도 산소와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기능을 멈추고 잠깐의 지연만으로도 손상이 시작될 수 있는 만큼 이 혈류 통로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혈류가 통과해야 할 길은 점점 험난해집니다. 단순히 혈관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그 혈관을 감싸고 있는 근육과 조직들이 굳어지고 뻣뻣해지면서 피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귀 뒤쪽 풍지혈이 위치한 그 지점은 평소에 가장 쉽게 굳는 부위입니다.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거나 스마트폰을 보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자세가 반복되면 목과 어깨 근육이 한 방향으로 긴장되고 결국 풍지혈 주위의 혈류 통로를 압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피가 뇌까지 충분히 올라가지 못하고 산소와 포도당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뇌는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말이 끊기며 집중력은 점점 흐려지게 됩니다. 저는 이런 증상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께 바로 이 풍지혈을 자극해 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몇 분간의 자극 후 그분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며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맑은 정신과 또렷한 말투가 되살아나는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지금 이 순간 단지 손끝 하나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첫 번째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부터 기억하기 쉬운 바로 귀 뒤 눌러주기입니다. 자, 지금 두 손을 양쪽 귀 뒤로 가져가 보세요. 귓불 바로 뒤쪽, 손가락 한마디 정도 아래로 내려가면 머리와 목이 만나는 지점에 살짝 들어간 부위가 느껴지실 겁니다. 그곳이 바로 풍지혈입니다. 이 자리를 양손의 검지나 중지를 이용해 살짝 누르신 채 작은 원을 그리듯 천천히 마사지해 주세요. 약 10초간 부드럽게 무리하지 않도록 자극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 30초 정도 지나면 머릿속이 점차 맑아지고 눈앞이 밝아지는 느낌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목덜미 쪽이 시원해지거나 등까지 따뜻해지는 감각이 느껴지신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 자극은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라 뇌로 향하는 혈류를 열어주는 열쇠이며 동시에 뇌를 깨어나게 하는 출발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백 명의 환자분들께 이 한 가지 방법만을 먼저 알려드렸고 돌아오는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머리가 한결 가벼워졌어요. 눈이 환해졌어요. 말이 덜 막히네요. 같은 반응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기억력 회복을 위한 자극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방법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억력 문제라고 하면 대부분은 머리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머리는 혼자 작동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혈액이 도달하기 위해선 등과 어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통로가 막혀 있다면 아무리 뇌에 좋다는 영양제를 챙겨 먹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혈류가 머리까지 제대로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분명히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깨가 자주 뻣뻣하고 등을 자주 두드리는 습관이 있는 분들일수록 기억력 저하 증상도 함께 겪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근육통이나 피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깨와 등이 굳어 있다는 건 그만큼 뇌로 향하는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특히 등에는 우리 몸 중심을 관통하는 주요 혈관들이 지나는 중요한 혈류의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가 막히면 머리로 향하는 피의 속도도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기억의 흐려짐, 말이 막히는 불편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어깨 결림 이상의 문제입니다. 뇌로 향하는 통로가 좁아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릴 두 번째 기억력 회복 방법은 바로 등을 풀어주는 자극법입니다. 이 방법은 집에서도 간단히 따라할 수 있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단 3분만 투자하면 머릿속이 한결 맑아지고 어깨와 등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바로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복장은 너무 두껍지 않게 얇은 면 티셔츠 한 장 정도가 좋습니다. 피부에 직접 자극이 잘 전달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준비물은 하나, 부드러운 자극을 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긴 손잡이의 효자손이나 머리빗처럼 끝이 둥글고 단단한 도구면 충분합니다. 이제 손잡이를 잡고 등 전체를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자극해 보겠습니다. 방법 중 하나입니다. 등을 쓰다듬듯이 부드럽게 문질러주는 이 동작은 단순히 피부 표면만 자극하는 게 아닙니다. 더 깊숙한 곳, 근육 속까지 이완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날개뼈 사이와 어깨 중앙 부근을 중심으로 위쪽 방향으로 좌우 번갈아가며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한쪽에 30초, 반대쪽도 30초씩 총 2~3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이라면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서로 도와가며 하셔도 좋습니다. 실제로 이 동작을 하고 나면 등이 은은하게 따뜻해지고 숨이 더 깊게 쉬어지면서 머릿속이 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등에서 뭔가가 내려앉은 것 같아요. 또 다른 분은 어깨를 풀었더니 목도 시원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특히 하루의 피로가 누적된 저녁 시간대에 하면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그 이유는 등에서 뇌로 향하는 혈류가 원활해지면서 뇌파가 더 안정되고 기억을 정리하는 기능도 자연스럽게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등 하나 풀어주었을 뿐인데 생각보다 훨씬 많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정말 등만 풀어도 기억력이 돌아올까? 이렇게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뇌로 가는 피 정말 잘 흐르고 있나요? 흔히들 순환이 생명이다라고 하잖아요. 이건 단지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몸의 모든 기능이 혈류에 의존한다는 아주 과학적인 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 알려드린 이 간단한 등 자극법은 막혀있던 그 흐름을 다시 열어주는 가장 실천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 동작이 바로 기억력을 되살리는 세 번째 실천의 시작입니다. 이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뇌로 향하는 혈류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뿌연듯한 머리가 맑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목이 뻣뻣하거나 고개를 돌릴 때마다 찌뿌둥한 느낌이 드셨던 분들은 특히 더 집중해 보셔야 합니다. 흔히 어깨 결림으로만 넘기지만 실은 목 근육이 뇌로 가는 혈관을 압박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목 뒤의 근육은 점점 더 굳어지기 쉽습니다. 스마트폰을 고개 숙인 채 오랫동안 보는 자세, 높은 베개에 익숙해진 수면 습관, 소파에 기대어 자는 행동들이 모두 이 부위를 뻣뻣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굳은 목 근육을 단 몇 분만 풀어줘도 혈류의 흐름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말도 더 자연스럽게 나오며 집중력도 개선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등을 곧게 세우고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아주세요. 어깨에 힘을 빼고 양손은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내려놓습니다. 이제 천천히 고개를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귀가 어깨 쪽으로 가까워지는 느낌으로 천천히 무리 없이 진행해주세요. 뒷목이 살짝 당기는 느낌이 든다면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자세를 유지한 채로 10초간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세요. 그리고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온 후 이번에는 왼쪽으로 고개를 기울여 같은 방법으로 10초간 유지합니다. 이 동작은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니라 뇌로 가는 혈관의 긴장을 풀어주는 매우 효과적인 자극입니다. 반복할수록 혈류가 원활해지고 머릿속이 가볍고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기억력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단순한 운동이나 자극뿐만 아니라 기억을 떨어뜨리는 일상 속 습관들을 되돌아보고 바꿔야 할 때입니다. 먼저 방금 배운 스트레칭 동작을 하루 2~3회만 꾸준히 반복해보세요. 목과 어깨 사이에 꽉 막혀있던 혈류의 통로가 점점 풀리기 시작하면서 뇌로 향하는 산소와 영양분의 흐름이 다시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동작도 중요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고개를 뒤로 젖히고 시선은 천장을 향하게 하세요. 이때 양 어깨를 활짝 펴고 손바닥은 허벅지를 살짝 누르듯 힘을 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자세는 등에서부터 목까지 이어지는 긴 혈관을 자연스럽게 열어주는 매우 효과적인 스트레칭입니다. 그 다음에는 고개를 천천히 정면으로 내리면서 숨을 내쉬세요.
이 간단한 동작을 2번 정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눈이 맑아지고 머릿속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처음에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직접 해보시면 분명히 체감하게 되실 겁니다. 고개가 돌아가면 피도 돌아가고 기억도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건 단순한 목 운동이 아닙니다. 목을 푼다는 건 곧 뇌로 산소와 포도당을 보내는 중요한 통로를 스스로 열어주는 행동입니다.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한 음식을 챙기는 것도 좋지만 지금처럼 하루에 1에서 2분만 투자해서 몸의 신호를 살피는 습관이 야말로 진짜 기억력을 되살리고 뇌를 다시 깨어나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오늘 밤 TV를 보다 잠깐 혹은 하루 중 짬이 날 때 의자에 앉아 고개 한번, 어깨 한번 돌려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어느새 당신의 머릿속을 다시 밝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아무리 좋은 자극과 스트레칭을 반복하더라도 기억을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들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그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진짜 변화는 매일의 작지만 지속적인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의 뇌를 망가뜨리는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기억력과 뇌 건강을 연구하면서 수많은 사례를 통해 정리해낸 대표적인 3가지 습관이 있는데요. 만약 지금 여러분이 이 중 하나라도 하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반드시 그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조금씩 천천히 쌓이던 것이 결국엔 기억력의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스마트폰 사용 습관입니다. 하루 중 몇 시간을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식탁에서도, 소파에서도, 심지어는 침대에 누워서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작은 화면을 보고 계신 건 아닐까요? 이런 자세는 목 뒤 근육을 과도하게 긴장시키고 뇌로 가는 주요 혈류 통로인 풍지혈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게 됩니다. 고개를 숙이는 각도가 클수록 뇌로 향하는 혈관은 더욱 눌리게 되고 그 결과로 말이 끊기고 집중이 흐트러지며 기억이 서서히 탈출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보셔야 한다면 이제는 습관을 바꿔보세요. 화면을 눈높이로 올려 고개가 수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보는 자세를 실천하시는 겁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목의 긴장을 풀고 혈류를 회복시켜 뇌 기능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번째 습관은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 바로 베개의 높이입니다. 나는 잠만 잘 자면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높은 베개에서 자는 습관은 실제로 수면 시간 내내 뇌로 향하는 혈류를 차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뇌는 수면 중의 회복과 정리를 담당하는데 피가 올라가지 못한다면 아침에 머리가 멍하거나 눈이 침침한 증상을 겪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가능하다면 베개를 낮고 평평한 형태로 바꾸세요. 머리와 목이 일직선이 되도록 받쳐주되 어깨까지 살짝 감싸주는 베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베개 하나가 뇌의 밤 시간 회복을 도와 기억력 유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주 하지만 무심코 지나치는 가장 흔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TV 시청입니다. 드라마 한 편, 2편을 연달아 보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매일 실천하기가 어렵다. 자꾸 잊어버려서 지속하기 힘들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뇌는 이미 불편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그 변화를 위한 계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한두 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꼼짝 않고 앉아 TV를 보거나 뉴스를 시청하고 있으면 등과 목, 어깨 근육이 굳어지고 자세가 자연스레 앞으로 굽어지면서 혈류는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푹신한 소파에 앉은 경우에는 몸이 깊게 꺼지면서 척추와 어깨가 무너지고 이로 인해 뇌로 향하는 피의 흐름은 사실상 단절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TV를 꼭 보셔야 한다면 광고 시간마다 잠깐 일어나 보세요. 어깨를 한번 돌려주시고 목을 천천히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이 작은 동작 하나가 오늘 하루의 기억을 붙잡아주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극은 작지만
그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기억력을 망치는 3가지 대표적인 습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 둘째, 높은 베개에서 자는 습관. 셋째, 한 자세로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지금 나에게 해당된다고 느끼셨다면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작은 경고일 수 있습니다. 뇌는 우리 몸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단 하나의 습관을 바꾸는 것으로도 뇌는 변화의 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 기억을 살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하는 날이지 하고 저절로 몸이 움직여요. 신기하죠? 예전에는 뭐든 귀찮고 번거롭다고만 느꼈는데 이젠 하루가 지나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목이 뻣뻣해질 틈도 없이 자연스럽게 스트레칭을 하게 되고요. 머리가 더 맑아졌다는 걸 저 스스로도 느껴요. 이처럼 실천이 습관이 되기 위해선 의지보다 반복이 훨씬 중요합니다. 인간의 뇌는 시각적인 자극과 반복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무리한 목표보다 자주 보는 장소에 간단하게 노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월요일은 풍지혈, 화요일은 등, 수요일은 목, 이렇게 하루 한 가지 동작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복잡하거나 오래 걸리는 루틴이 아니기에 꾸준히 이어갈 수 있고 실패의 가능성도 훨씬 줄어듭니다. 중요한 건 꾸준한 반복이 신경회로를 자극해 뇌의 흐름을 다시 세팅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자극은 작고 단순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혼자서는 자꾸 잊어버린다 싶다면 알람을 설정하거나 가족과 함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들이나 손주에게 할머니 오늘은 어떤 날이게? 하고 묻도록 부탁해 보세요. 대답을 듣는 순간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건 단지 기억력 회복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 가족과의 유대감도 함께 회복해주는 귀중한 습관이기도 합니다. 매일 단 5분 하나의 동작만 기억해주세요. 그 반복이 뇌에 남고 그 흔적이 여러분의 기억을 다시 되살립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고 하셨어요. 박사님, 그 순간 제 뇌가 살아있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라는 말에 저도 뭉클해졌습니다. 평소엔 의지하던 스마트폰이 없던 상황에서 뇌가 기억을 꺼내준 겁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어르신이 매일 실천해온 자극법이 뇌 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기억을 다시 연결시켜준 결과입니다. 이종섭 어르신은 그날 이후로도 계속 실천을 이어가셨고 예전보다 말이 막히는 일이 훨씬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낯익은 단어가 금방 떠오르고 친구들과의 대화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이제는 대화 중에 단어가 막히면 당황하지 않고 잠깐 멈췄다가 곧바로 이어져요 라며 웃으시더군요. 이 사례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 아닙니다. 누구나 뇌가 가진 회복력을 믿고 작지만 꾸준한 실천을 이어간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면 기억력은 당연히 나빠진다고 생각하지만 이 어르신처럼 노력과 자극으로 되살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생생한 증거입니다. 오늘 당신도 작은 종이 한 장으로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매일 단 몇 분 뇌에 활력을 불어넣는 습관을 실천해보세요. 어쩌면 며칠 뒤 여러분의 손가락도 기억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할지 모릅니다.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라는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을 때 그 어르신은 놀라움보다 먼저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너무도 선명하게, 너무도 오랜만에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 그 순간 그는 느꼈다고 했습니다. 아, 나 아직 괜찮구나. 내 머리가 다시 깨어났구나. 이 단순한 한마디가 전한 울림은 그 어떤 설명보다도 깊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온다는 건 단지 숫자를 외우고 단어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나로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과정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선명하게 되살아나는 그 실감. 그것이 진짜 회복의 의미입니다. 이건 결코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읽고 계신 바로 당신에게도 충분히 가능한 변화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조용히 손끝으로 머리를 천천히 눌러보세요. 내일 아침엔 고개를 부드럽게 돌려보세요. 그 작고 사소한 움직임이 뇌의 깊은 곳을 흔들고 잊고 지내던 당신의 기억을 다시 불러내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한 번과 구독 버튼 클릭이 큰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꼭 한 번만이라도 소중한 분께 이 정보를 전해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나눔이 또 다른 누군가의 기억을 되살리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은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뇌가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